하루 휴식을 취한 이정우가 홈구장에서 애틀레티코와의 3연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금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경기로 애리조나와의 3연전에서 시리즈를 내준 샌프란시스코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팀 평균 자책점이 5점대로 높은 아메리칸 리그 소속 애틀레틱스를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애틀레틱스의 승률이 0.5 정도이지만 시즌 초반에는 선전했으나 최근에는 페이스가 점차 떨어지면서 연속된 패배를 기록 중인 팀입니다. 직전 다저스와의 3연전에서도 1승 2패를 기록했으며 특히 어제는 김혜성이 한 경기 다양한 안타와 이볼렛 등의 맹활약으로 무려 19점을 얻어내며 애틀레틱스를 완전히 제압해버렸습니다. 충격적인 패배로 인해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이정우가 상대할 선발 투수가 다저스전에 등판했던 투수가 아니라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샌프란시스코전을 위해 준비한 애틀레틱스의 에이스라는 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패배도 좋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정우의 타격 성적입니다. 5월 성적은 확실히 좋다고 볼 수 없으나 최근 4경기에서는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타율과 함께 4경기 연속 안타와 2경기 연속 홈런으로 장타력이 되살아나면서 이정우의 작은 슬럼프가 끝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3번 타자로 출전하게 되었고 타순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피츠제럴드도 부상에서 복귀했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 투수인 로건 웹은 1회 초에 3명이 타자를 깔끔하게 처리했고 이정우는 1회 말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오클랜드 투수는 공 자체가 특별히 강력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1, 2번 타자들은 쉽게 아웃되었습니다. 이정우는 초구로 높게 들어온 슬라이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굿제 한가운데로 들어온 스위퍼를 공략했으나 타이밍이 빨랐고 공은 멀리 날아가지 못한 채 뜬 공으로 아웃되었습니다. 아마도 패스트볼을 예상하고 타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3회에 대량 득점에 성공합니다. 선두타자 베일리가 중전 안타를 쳐서 출루했고 9번 타자 피츠제럴드가 시어스 투수를 힘들게 만들면서 볼넷으로 출루해 기회를 잡았습니다. 시어스 투수가 명백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라모스까지 연속으로 볼넷을 허용하면서 노아웃 만루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좋은 찬스입니다. 다음은 팀의 타점 1, 2위 타자들이 나서고 만약 플로레스가 병살타를 친다고 해도 이정우에게 타점 기회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로레스의 타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파워를 가한 타격으로 시어스의 투구수를 급격히 늘려버렸고 당연히 밀어내기 점수를 주더라도 다음 이정우 때문에 무조건 승부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9번째 공에서 시어스는 포기하겠다는 듯이 자신의 가장 빠른 92마일 속구를 한가운데로 던졌고 플로레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단번에 4점을 추가하는 그랜드슬램 홈런을 쳐버렸습니다. 솔직히 경기를 보면서 반응이 저도 모르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속이 상했거든요. 왜 이정우 앞에서 다 처리하냐고요. 아직은 샌프란시스코를 진심으로 응원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우 때문에 응원할 뿐입니다. 참고로 저는 원래 다저스 팬이었습니다. 이정우는 두 번째 타석에서 흔들린 시어스의 첫 두 공이 모두 볼이 되면서 유리한 카운트를 얻었는데 이정우가 원하는 빠른 공은 던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스위퍼만 던집니다. 원볼에서 투 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도 여전히 이정우에게 유리했지만 4구째도 스위퍼를 던졌고 이정우는 타격을 시도했으나 힘없는 땅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타자들에게는 패스트볼을 던지던 시어스가 이정우에게만은 단 한 번도 빠른 공을 던지지 않는 치밀함으로 철저한 분석을 한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간 다저스 홈구장에서도 경기가 진행 중이었는데 김혜성이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선이 침체되어 있을 때 3회에 이 공 안에 밀어쳐서 또 안타를 기록하며 3경기 연속 안타일 뿐만 아니라 8연속 출루를 하는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로건 웹은 홈에서의 평균 자책점이 메이저리그 전체 1위인데 오늘도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5회까지 무실점 호투 중이었습니다. 이정우는 5회 말 선두 타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주자 없는 상황이었죠. 다행인 점은 시어스를 3번째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정우는 투수를 3번째 만나게 되면 안타를 칠 확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시어스는 이정우를 상대로 구종의 변화를 주며 이정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패스트볼을 선택하면서 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갔습니다. 이정우가 불리한 카운트가 되었을 때 이제 당연히 스위퍼를 다시 던질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이정우도 그 정도는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구째 이정우가 예상대로 밀어쳐서 오늘 경기 첫 번째 안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3타수 1안타, 이제 안타 개수는 49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정우가 올 시즌 추신수의 기록인 한 시즌 최다 175개 안타는 물론이고 200안타에도 도전하기를 응원합니다. 이정우가 안타를 친 순간 애틀레틱스의 에이스는 강판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정우는 6회 말 불과 1이닝 만에 다시 네 번째 타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타석도 속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선두 타자가 8번부터 시작되었는데 득점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주자 1, 2루 상황에서 오늘 경기 그랜드슬램 홈런을 친 플로레스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또다시 3점 홈런을 쳐서 혼자 타점을 다 쓸어담아 버렸습니다. 정말 욕심쟁이네요. 샌프란시스코의 승리가 확정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정우 타석에서는 또다시 주자도 없이 허탈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정우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관중들은 더 크게 정우를 연호하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 응원 소리가 어찌 한국인들만의 소리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이정우 타석을 위해 좌완투수를 올린 애틀레틱스. 이 좌완투수는 이정우에게 계속해서 체인지업만 던졌습니다. 그리고 5구째 체인지업을 또 밀어쳐서 페어존으로 2루타를 기록하며 멀티히트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5월 17일에 50개 안타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상당히 부진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리그 최다 안타와 불과 4개 차이밖에 나지 않고 따라붙고 있으니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죠. 이정우는 3루까지 진루했지만 득점은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다저스는 레인저스에게 패배 직전이었고 김혜성은 두 번째 타석에서도 빠른 발을 활용해 인필드 안타를 치며 3경기 연속 멀티히트와 다저스 역사상 시거를 넘어 9타석 연속 출루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한국인의 날이네요. 이번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는 거의 승리가 확정적이고 샌디에고에서 다저스는 패배가 예상되어 이정우 입장에서는 더욱 기분 좋은 승리가 될 것 같습니다. 8회 말에 이정우는 5번째 타석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질투를 넘어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우 효과일까요? 이정우 앞 타순의 플로레스는 이미 그랜드슬램과 3점 홈런을 쳤는데 이번 타석마저 솔로 홈런을 쳐버리면서 한 경기 3홈런에 혼자서만 8타점을 기록해버렸습니다. 타점은 이제 에런 저지를 넘어 메이저리그 전체 1위가 되었습니다. 매우 어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이정우 앞에서 홈런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이정우는 또다시 주자 없이 타석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욕심을 내어 크게 휘둘렀는데 맞는 순간에는 솔직히 홈런처럼 보였으나 100m 정도만 날아간 채 포구되고 말았습니다. 이정우는 최종적으로 5타수 2안타로 만족해야 했고 타율은 .289가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아다메스의 추가 타점까지 나오면서 9대1로 대승을 거두었고 애틀레틱스의 에이스를 무너뜨린 만큼 내일은 연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의 연속 멀티히트 파이팅!